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건축과의 진입로 규정을 국토부는 정비해달라의 네 번째, 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건축법 부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건축법 6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자, 건축법 제6조의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건축법이 강화되었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 강화된 규정을 지키지 못할 때 구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건축행정길라제 148쪽에 의하면 국토부는 건축법령은 가장 표준적인 상태를 선정하여 건축기준이 정하여진 것으로 건축물이 동법령에 따라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령이 제정,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이 현행 법령의 제방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다든지 도시계획 사업 등 시행으로 건축물 및 대지가 갖춰야 할 제방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기득권 보호를 위한 탄력적인 제도가 필요함이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정길라제 148쪽에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건축물이 현행 법령의 제방 기준에 부적합하게 됐을 때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이다 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는 이걸 못 본 것인지 건축행정길라제 148쪽을 못 본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기득권 보호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축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골목길 안에 현재 80년 이상 된 노후된 건축물들이 조선 시가지령에 의해서 1940년에 사용 승인되었다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후된 건축물을 개축하려고 하니까 지난 8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했던 골목길, 그러니까 진입 통로를 사유이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지 않으면 개축조차 안 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썼던 기득권은 어디로 가 있냐는 거죠. 이 소규모 골목길은 건축법 도로는 아니지만 통과도로 형태로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의 양쪽에 접해 있습니다. 양쪽이, 통과도로 양쪽이 말입니다. 한쪽은 너비가 5에서 7m이고 다른 한쪽은 너비가 2m입니다. 양쪽 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의 진입 통로로 사용해 왔던 곳입니다. 현재 이 골목길에 3개 주택의 정문이 연결되어 있고 총 8필지가 이 골목길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6조 및 시행령 6조 2항 2호에 의한 중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라는 조문에 법률적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개축하려고 하는 대지 내의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는 말인지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2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표를 보면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그러면 이것은 증축이나 개축하려고는 대지 내에만 적용된다 그 말인 것인지 아니면 진입로까지 이 대지의 진입로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현행 법에 적합한 것인지를 포함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지 국토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자체는 진입로까지도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100번 양보해서 진입로까지 포함된다고 하여도 이 골목길인 현황 도로는 지난 80년 전에 만들어져서 4개에서 8개 주택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으로 지난 2008년 법원의 소유권 분정 판결문 2006 가단 146212에 의하면 이 골목길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통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 통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판결문에도 공중이 이용하는 통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통로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축조차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죠. 왜냐하면 사용승낙보다도 더 상위인 법원의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의토지 통행권보다 더 강한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의 승소 판결문은 사용승낙 이상으로 생각해서 건축법 도로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런 판결문들 명확하게 두 번에 걸쳐서 판결이 된 이런 것은 왜 사용승낙보다 더 못하다고 해석을 하는지. 만약 토지 소유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비용을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수용권이 없는 개인은 건축법 6조의 기존 건축물 특례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축도 안 된다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힘없는 개인은 결국 건축주가 신청해서 불허받으면 그때 허가청을 상대로 힘든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재산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개축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국토부에 묻고 싶습니다. 골목길 안에서 거주하는 건축물 소유자가 잘못입니까?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를 믿고 건축법을 믿고 80년을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다만 건축법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강화된다면 국민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은 따라야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문까지도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된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판결문이 있는데도 지목이 되이고 그래서 사용승낙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골목길을 현황도로 또는 통로로 인정해 줄 수 없다 라고 해석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국토부 알고 계십니까? 허가청의 이런 행정행위는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건축허가의 업무 지침을 상세히 만들어서 국민, 특히 서민을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건축법 부칙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의 진입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칙을 허가 공무원이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이, 자, 62년 제정 당시의 부칙은 이리 되어 있습니다. 본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해서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해서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건축법 부칙의 경과 규정을 보면 지금 80년 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칙을 읽으려고 조차지도 안 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975년 12월 31일 건축법 도로가 개정되면서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후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m 이상의 도로는 지정하지 않았어도 도로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991년 5월 3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후 규정에 의해서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해서 행한 처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31일 개정되고 92년 6월 1일 시행되는 건축신고,
대한 지임로 부분이 이 부칙을 통해서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99년 2월 8일 날 개정되고 99년 5월 9일 시행된 건축법 부칙 4조의 기존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그래서 종전후 규정에 의한 지정된 도로는 제2조 1항 11호 남호구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되지만 공고한 근거가 없어도 99년 5월 9일 전에 이미 지정된 것이라면 공고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관리대장에 없다 하더라도 지정한 근거만 찾을 수 있다면 99년 전에 있었던 모든 도로는 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 또는 포기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008년 3월 2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법에 보면 부칙에 11조 1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 후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2008년 전에 있었던 건 모두 다 현행법대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축법 부칙도 좀 제대로 일선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해설서를 좀 잘 만들어서 일선 인허가 공무원들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선 인허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해줘야 될 것이 뭐냐. 헌법의 비례 원칙과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건축법에 대한 부칙, 그리고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기존 건물의 특례, 또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로, 그리고 그 진입로와 건축법의 도로와의 관계, 도로관리대장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시 만들어진 기반시설은 도로관리대장이 있는 도로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법. 그러니까 건축법 45조에 보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많이 민법 211조에 있는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배타적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그래서 도로관리법에 등재되지 않는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허가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불허하거나 아니면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일선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자가 헌법과 공법, 민법까지 모두 이해하고 일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에게 건축 인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시켜서 인허가 공문을 보좌해가지고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사실상의 도로가 건축법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지금 받아오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법 지정도로인 것, 건축법 남옥의 지정도로의 경우 그 지정도로의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할 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2009 다 25890 등 그래서 여러 개 있는데 지자체는 건축허가 시 상수도, 하수도, 가스 연결 등을 관로를 매선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또 받아오라고 합니다. 건축법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때 민원인이 이런 판례를 제시하면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허가청은 나설 수 없다고 하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는 도로 소유자의 편을 들어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도로인 경우 그 소유자가 또는 그 소유자의 상속인이 또는 그 소유자의 양수인이
그 건축법도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 건축법도로 지정 후에 소유자가 물건을 적치 등 도로를 훼손하려고 할 때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당사자가 는 문제라고 지자체는 뒤로 빠집니다. 지자체 건축조례의 잘못된 규정과 허가 담당자가 건축법 해석을 잘못해서 주민 간의 분쟁 또는 서민이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이런 조그만 일들이라 하더라도 누적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일반 국민은 아파트 외에는 투자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가나 또 토지 등에는 진입로 때문에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귀농도 할 수 없는 거고 귀촌도 못하는 거고요. 자, 이제라도 국토부는 대법원 판결 그리고 법제처 유권에서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공고 내용을 근거로 건축 인허가 업무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지자체 공무원이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업무 지침을 근거로 민원인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헌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해서 건축허가 신청 또는 상가 또는 토지 매매 시 진입로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